안녕하세요. 세종사이버대학교 라이브 강의를 위한 줌 사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줌을 검색하여 회원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40분 이상 사용을 위해서는 학교 계정 이메일로 가입 및 접속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교 계정 이메일이 없는 교수님들은 02-2204-8628 교무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줌은 PC와 모바일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PC에서 보다 다양한 줌의 기능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교수님들에게 웹캠과 마이크가 설치된 노트북 또는 데스크탑 PC 사용을 권장합니다. 줌을 통해 회의나 수업을 진행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라이브 강의실 잔디에 접속하는 방법과 줌에 직접 접속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잔디에서 접속하는 방법입니다. 라이브 강의실 잔디에서 하단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메뉴바가 보이는데요. 줌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위와 같은 메시지가 뜹니다. 표시된 링크를 누르면 줌으로 바로 이동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화면이 뜰 경우 열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줌 로그인 창이 뜨면 로그인 해주세요. 이제 줌을 이용해서 실시간 화상회의 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화면 우측에 내 계정을 클릭합니다. 회의 메뉴를 선택하고 회의 예약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회의 예약 설명 예시입니다. 주제에는 과목명 혹은 라이브 강의실 등 적절한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 아래 회의 설명란은 교수님의 선택사항입니다. 회의 및 수업을 시작할 시점과 기간을 입력합니다. 회의 아이디는 자동 생성되거나 또 개인 아이디 두 가지 선택사항이 있는데 자동 생성은 회의할 때마다 자동으로 회의방 아이디가 생성되는 것이고 개인 회의 아이디는 같은 회의를 반복할 때 사용합니다. 주간 단위나 시간차를 두는 수업 회의는 자동 생성으로 하시는 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시큐리티 암호 설정입니다. 주로 줌 회의 수업은 링크 주소를 공지사항에 올려줄 때가 많은데 보안이 필요로 하는 회의 수업이라면 별도의 암호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대기실 기능은 회의 수업에 참가하려고 하는 학생을 바로 입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회의 호스트인 교수님께서 입장을 수락해 주는 기능입니다. 무분별한 불특정 다수의 유입을 막아줄 수 있는 기능이나 학생이 많은 경우 교수님이 일일이 수락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비디오에서 호스트, 참가자의 켜기, 끄기 기능은 입장할 때 비디오가 켜진 상태로 입장할지 꺼진 상태로 입장할지를 선택하는 사항입니다. 회의 옵션에서 호스트 전 참가 사용 이 버튼은 호스트가 참가하기 전에 혹은 호스트가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도 교수님 없이 학생들이 회의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입장 시 참가자 음소거는 교수님들이 사용하시면 좋은 기능입니다. 다수의 참가자 학생들이 일시에 입장할 경우 각 학생들 공간에 있는 소음들이 한꺼번에 들릴 수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나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 기능을 체크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회의 수업을 교수님들의 PC 혹은 노트북에 자동으로 저장하고 싶을 때 쓰는 기능입니다. 회의 수업 도중에도 저장 기록이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장을 누르면 회의 수업이 생성됩니다. 시큐리티에 암호가 표시되어 있고 보이기, 숨기기 기능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회의 세팅을 다 마치면 학생들에게 회의 초대를 할 수 있습니다. 세팅이 완료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회의 참가 URL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공지해 주시면 되는데요. 라이브 강의실 잔디나 학교 홈페이지의 강의실 게시판 그리고 학과의 단톡방 등과 같은 단체 공지가 가능한 곳에 공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의 시작 버튼을 누르고 줌 미팅 열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 회의방에 대한 기본 사항이 보이고 아래와 같은 항목이 나옵니다. 컴퓨터 오디오로 참가를 눌러 마이크가 켜진 상태로 회의 수업방에 입장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교수님들이 보유하고 있는 스피커와 마이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아래 항목을 클릭해 보시면 되는데 스피커 및 마이크 테스트가 아래와 같이 진행된다면 큰 무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제 회의 수업방에 참가하였을 때 각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소거 버튼의 화살표를 누르면 마이크와 스피커를 선택할 수 있는데 교수님의 PC, 노트북에 설치된 마이크와 스피커를 선택하여 정상적인 마이크, 스피커 기능이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음소거 버튼을 클릭하면 교수님의 음성이 소거됩니다. 다시 클릭하면 정상화됩니다. 오디오 버튼과 마찬가지로 비디오 버튼의 화살표를 누르면 카메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의 연구실 혹은 자택에서 화상회의 수업을 진행할 경우에 사생활 보호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상 배경을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사진을 클릭하시거나 혹은 플러스 버튼을 눌러 원하는 배경 화면을 설정하면 이후 회의 수업 시 선택한 사진으로 뒷배경이 설정됩니다. 이 화면의 메뉴들 중에서 각각의 기능을 설정할 수 있는데 비디오, 오디오, 화면 공유, 채팅, 가상 배경, 기록, 프로필 등을 교수님에 맞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록에 들어가서 회의 기록 경로를 변경할 수도 있고 프로필에 들어가서 교수님의 프로필 사진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음소거와 마찬가지로 비디오를 누르면 사선이 표시되면서 교수님의 카메라 기능이 멈추고 프로필 사진으로 대체됩니다. 보안 탭을 누르면 대기실 사용, 참가자에게 화면 공유, 이름 바꾸기를 허용하는 여부, 참가자 제거 메뉴가 있습니다. 대기실 사용은 참가자를 바로 수업에 들어올 수 있게 하거나 선별해서 입장시키려고 할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참가자가 발표를 위해 화면을 공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화면 공유를 클릭해 주시면 참가자들이 PPT나 웹사이트 기능을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줍니다. 참가자 제거를 누르거나 하단의 참가자 버튼을 누르면 회의 수업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의 명단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이크와 카메라 아이콘이 보이는데 적절한 회의 관리를 위해서 각 사용자의 오디오, 비디오 기능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회의 수업에 부적절한 참가자가 있다면 참가자 이름을 눌러 참가자 제거를 눌러서 방에서 퇴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채팅 메뉴를 클릭하면 우측에 채팅창이 생성되는데 참가자 전원에게 채팅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고 개인에게 별도로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파일을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PPT 등의 화면 공유를 원할 경우에 공유 버튼을 눌러 해당하는 화면을 선택하여 회의 수업방에 공유하면 됩니다. 공유를 시작하면 메뉴 우측으로 더보기 메뉴가 생성됩니다. 오디오 공유가 필요한 경우 이 더보기를 눌러 컴퓨터 소리 공유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상단의 위 탭을 발표자 보기로 설정이 되어 있을 때는 말하는 사람이 정면으로 크게 보입니다. 나머지 참가자들은 상단에서 조금 작게 보이는데 양쪽 끝에 화살표를 누르면 다른 참가자들도 보입니다. 갤러리 보기를 누르면 교수님을 포함한 모든 참가자들의 얼굴을 한꺼번에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화살표를 이용해서 페이지를 넘겨 다른 참가자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개인 설정에서 로컬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회의 기록을 설정했다면 별도의 기록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컴퓨터에 회의 수업 내용이 저장됩니다. 이를 사전에 설정하지 않았다면 회의 수업 시작 후에 바로 기록을 누르면 이 내용들이 기록됩니다. 소회의실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회의실은 많은 참가자들을 다시 별도로 소그룹으로 묶어서 회의 수업을 진행할 경우 필요한 기능입니다. 소회의실 기능을 사용하려면 회의 시작 전 설정을 해야 됩니다. 회의 메뉴에서 회의 중 고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꺼져 있는 소회의실 메뉴를 눌러 활성화시키면 사전 설정이 완료됩니다. 소회의실 메뉴를 누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입니다. 참가자들을 몇 개 조로 나눌 것인지, 자동으로 참가자들을 배분할 것인지, 수동으로 배분할 것인지 선택하게 됩니다. 회의실 만들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각 소회의실의 참가자들의 배분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각 소회의실에 소속된 참가 인원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적절하게 다시 인원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름 옆에 이동을 눌러 다른 소회의실로 이동시키면 됩니다.
참가자들의 위치를 바꾸는 교환 메뉴도 있습니다. 수동으로 선택하여 회의실을 만들 경우에는 설정한 빈 회의실만 보입니다. 옆 메뉴 할당을 누르고 참가자들의 이름을 선택하면 소회의실 인원 분류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설정된 회의실에 추가를 원한다면 회의실 추가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옵션 메뉴 기능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모든 참가자를 자동으로 소회의실로 이동합니다 라는 메뉴를 누르면 참가자들이 별도의 수락하는 과정 없이 자동으로 소회의실로 이동됩니다. 이 사항을 체크하지 않으면 참가자들이 참가 버튼을 눌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버튼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권장합니다. 참가자가 언제든지 메인 섹션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용합니다. 메뉴입니다. 이 메뉴가 활성화되면 소회의 도중 참가자가 소회의실을 나가 언제든지 메인 섹션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교수님의 적절한 회의 수업 통제를 위해서는 이 메뉴는 꺼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음 이후 자동으로 소회의실이 닫힙니다 라는 소회의 시간을 설정하는 메뉴입니다. 시간이 만료되면 나에게 알림 메뉴와 소회의실을 닫은 후 카운트다운 설정은 30초 정도로 설정해 주시면 시간 지체 없이 소회의실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옵션 설정을 마치면 모든 회의실 열기를 선택합니다. 각 소회의실에 호스트인 교수님이 참여하고 싶다면 각 소회의실 옆 참가를 누르면 소회의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소회의실 나가기 메뉴를 누르면 들어갔던 소회의실에서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각각의 소회의실 전체에 공지사항을 알리기 위해서는 소회의실 하단에 메시지를 전체에게 브로드캐스트라는 메뉴를 선택합니다. 메시지를 입력하여 브로드캐스트를 누릅니다. 모두에 대해 회의 종류와 회의 나가기가 있는데 아래 회의 나가기를 선택하면 교수님만 퇴장하고 회의 수업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위에 모두에 대해 회의 종료를 선택하면 지금까지 운영했던 회의 수업방 전체가 종료됩니다. 상황에 맞게 선택하셔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종료 후 기록과 영상 컨버팅이 시작되므로 기록된 파일을 찾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수님들을 위한 줌 사용법이었습니다.